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박한 뉴스 앵커 남수진입니다. 오늘의 뉴스 주제는 독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도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독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려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환경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알리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한국의 독도 대통령 변화대 씨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독도 대통령 성우입니다. 네, 굉장히 정말 화려하시네요. 네, 그럼 오늘 독도의 지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의 지형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독도 지형의 설명에 앞서서 독도라는 섬은요, 천연기념물 제336호에 등록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섬이에요. 그래서 이 천연기념물이라는 거는 학문적으로, 그다음에 지형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그런 데만 이제 선정이 되는 건데 굉장히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독도의 면적은 총 면적은 한 88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독도가 동도하고 서도로 나뉘어요. 동도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제곱미터 정도, 그 다음에 서도 같은 건 한 9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부속 도서가 한 2만 5천 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면적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이제 키도 알아야 되니까. 이제 높이 같은 경우는 동도는 한 99m 정도, 그리고 이제 서도 같은 경우에는 한 67m 정도, 68,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독도가 이렇게 있으면 독도의 둘레를 한번 좀 구해보면 총 둘레는 한 5.4km 정도 되고, 동도는 2.8km, 서도는 2.6km, 남는 거는 부속 도서다 이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독도의 지형이죠.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독도에 사는 동식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독도의 동식물은 솔직히 말하면 독도는요, 토양의 깊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낮고 이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가 살 수 없는 지역인데 식물이 실제로 살아요. 왜 그런지 진짜 과학적으로 알고 싶은데 아직 대한민국 독도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릅니다. 근데 다른 과학자들 다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성게 분나무라든지 뭐 성장대라든지 뭐 번행조, 획 등 50에서 60가지의 어떤 식물들이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식물은 왕호장군이라는 곤충이나 새들의 먹이로 사용되는 왕호장군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2009년도 6월에 독도를 가서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독도에서 살고 있는 식물이 139종 정도 된다. 동식물까지 합해서 139종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괭이 갈매기라든지 습새라든지 바닷개비, 뿔새우리 같은 이런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에 가시면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독도 같은 경우에는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그 중간 지점이 있어요. 한류는 차가운 거고 이제 난류는 뜨거운 건데 그러면서 겹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뭐 천연기념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동물들이나 많은 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그리고 뭐 식물 뭐 자생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천연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천연자원 굉장히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요새 이제 지구가 지구 온난화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자원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게 연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자원이 이렇게 떼면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연 자원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독도에는 천연 자원이 많네요. 그중 하나가 웨탄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인데 웨탄하이드레이트의 별명이 뭐냐면 불타는 얼음이라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닷속에 있는 미생물이 썩어가지고 생긴 퇴적층에 메탄가스나 천연가스 등의 높은 압력을 받으면서 물과 얻은 자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신기하죠. 뭐냐면 이게 굉장히 저기 왜 불이 붙을까요? 왜 불이 붙냐면 불탄 얼음이 왜 불이 붙냐면 물 분자에서 이제 갇혀 있는 메탄가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잖아요. 그 산소하고 연소를 되게 되면서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메탄가스가 나오면서 불이 붙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메탄하이드레이트 이 하나가 어마어마한 가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당 한 200리터 정도의 가스가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메탄하이드레이트가 50년 동안 사용 가능할 정도의 자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제 6억 톤 정도가 매장이 돼 있어가지고 30년 이상, 연간 10조 이상의 어떤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독도의 자연 환경이 그럼 안전하게 잘 보존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굉장히 말하기가 굉장히 슬픈데 이제 독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밀라이트인가요? 그 자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이게 리스크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자원을 우리나라도 캐길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그 캔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 않는 부정적인 쪽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약에 캘 시에는 굉장히 많은 자연적인 훼손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한 최근 5년간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은 독도의 바닷속에 많은 쓰레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고 어떤 시민단체는 직접 스카이다이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봤더니만 많은 식물들이 많은 쓰레기들이 막 있다는 걸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동식물들이 잘못하면 그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파괴가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독도 대통령으로서. 네. 그래가지고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자연적인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다 언급하기는 힘들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그 말씀드린 천연 자원 그거를 훼손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환경적 오염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독도의 바닷속에서 많이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로 인해서 이제 독도의 자연환경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천연 기념물이니까. 근데 뭐 어떤 부분 그러니까 뭐 단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입체적으로 모든 면을 다 봤을 때는 이제 모든 환경이 보존되어 있다 이거는 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말 10개 토론을 하셨어요. 네. 그럼 저희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그럼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독도에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굉장히 뉴스로부터 많이 봤어요. 기자님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기사나 뭐 이런 것들로부터 독도의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제방 치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제방 환경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독도 환경을 책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 개개인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또 그럼 독도 생태계 파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방도 굉장히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어떤
단체가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이 굉장히 독도에 가게 된다면은 환경 파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도에 굉장히 깨끗한 기념물이 있어요. 그 있는 장소에 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소한 노력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기루진 기자 굉장히 감사합니다. 기루진 기자 덕분에 독도의 어떤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저희 뉴스는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끝마침과 동시에 저는 이 말에 전하면서 끝마치고 싶은데 뭐냐면 독도의 자연환경이 그렇게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보존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만 그렇지 그 속을 보시면은 보존이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보존이 안 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복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복구가 되었으면은 그 보존이 잘 된 그 상태를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라는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후손들이 역사라는 학문으로 우리를 평가했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그리고 저희 조원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취지로 이 뉴스를 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조금 긴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